네, 이번 시간은 우리 10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 도구를 5가지 쓰시오 그랬는데,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포피 중에 하나인 프로모션, 즉 촉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모션에서 그 프로모트라고 하는 것은 뭐 앞으로 뭐 나아가다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요새 마케팅 어떤 개념하고 조금 안 맞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무조건 고객에게 다 가가지고 뭐 이거 사라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고객이 자연스럽게 좀 다가올 수 있도록 기업하고 고객 간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 촉진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이제 촉진, 즉 프로모션보다는 요즘은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어쨌든 촉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촉진에는 크게 보면 이제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광고, 홍보, 인적 판매, 판매 촉진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고요. 이 4가지를 갖다가 우리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도구들이 필요하냐면 뭐 여기 나와 있듯이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전화, SNS 등이 그럼 우리가 뭐 광고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가서 실제로 팔아야 되고 뭐 실제 팔려고 한다면 뭐 이 전화도 해야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판매 촉진을 하려면 뭐 SNS 같은 데다 막 올려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전화, SNS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번 보겠습니다. 기업이 한 개의 시장 또는 여러 세분 시장에 대한 가격 세분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기준을 쓰시오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포피 중에 하나죠. 예, 포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정할까? 요걸 갖다 우리는 이제 가격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가격 정책에는요, 고가격 전략이 있고 저가격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이 고가격, 저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쓰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시장을 갖다가 세분화해가지고, 각각 시장에 대해서 가격 정책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여러 개 시장을 갖다 그냥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그 시장에서 똑같은 가격을 적용시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뭐냐면 그 가격 세분화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갖다가 조금 세분화 시켜가지고 각 시장마다 좀 다르게 적용시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격 세분화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는요, 그 가격을 갖다 조금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을 갖다가 좀 다르게 책정하는 경향이 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극장, 예, 아침 일찍 가면 싸게 해주고 호텔, 성수기가 아닐 때 가면 싸게 해주고 항공요금, 예, 이것도 역시 성수기가 아닐 때 가면 좀 더 싸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가격 세분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세분화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격 세분화를 하는 이유는요, 뭐 고객에게 뭐 서비스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바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갖다 조금 많이 내게 나게끔 하려면 이런 가격 세분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극장에 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극장이 텅텅 빌 거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싸게 해줘가지고 어차피 뭐 상영을 할 거고 싸게 해줘서 좀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게끔 하는 거죠. 뭐 항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기 때는 뭐 상관없겠지만 성수기가 아닐 때 좌석이 텅텅 비어 가느니 어차피 갈 거 싸게 해줘가지고 좀 더 많은 손님들 끌어모은다면 이익을 좀 더 많이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가격 세분화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조건이 지금 보시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여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데, 가격 세분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이유는 기업의 가격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케팅 목표에 의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 여기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게 경쟁자 상황입니다. 이 가격 세분화를 하는 것은 경쟁자가 우리 회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 만약에 가격 세분화를 했는데 경쟁자가 우리가 더 싸게 판다면 그거는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번 수요 상황입니다. 세분된 시장별 수요의 강도가 달라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 뭐라고 학생들은 싸게 해주고 직장인들은 좀 그냥 제값을 받게 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그 스마트폰 요금에 대해서 좀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탄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가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가격 요금이 좀 싸지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팍 늘어나겠죠. 예. 하지만 직장인들은 어차피 스마트폰 써야 되고 가격이 싸든 비싸든 어쨌든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한테는 어차피 쓰니까 가격을 높게 받고 학생들은 가격이 비싸면 잘 안 쓰니까 가격을 좀 싸게 해줘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뭐 이런 게 바로 이제 수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 구조입니다. 그 가격 세분화로 인한 수익이 비용보다 커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당연한 거죠. 가격 세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비용이 더 들어갔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격 세분화를 하는 이유가 바로 기업의 목표 혹은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데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6번 정부의 규제. 예, 그래서 이 불법적인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청소년들이나 혹은 노인분들에게는 좀 싸게 해준다는 거죠. 뭐 지하철 같은 경우도 이제 노인분들에게 싸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좀 이게 좀 장려하고 뭐 하라고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형태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법적인 형태가. 뭐 예를 들어서 잘생긴 사람, 이쁜 여성들에게는 뭐 싸게 해주고 뭐 이렇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올 수가 있겠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세분 시장에서 저가격에 사가지고 다른 곳에서 판매할 수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과자를 100원에 팔고 어른들에게는 과자를 1,000원에 판다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시켜가지고 야, 너 과자 좀 사갖고 와 100원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100원에 사갖고 온 과자를 가지고 와서 다시 재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어른들에게 뭐 500원에 싸게 판매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된다는 거고 8번 가격 세분화로 인한 고객의 불만족한 감정이 유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에버랜드 가가지고 에버랜드 요금을 내는데 아이들에게는 뭐 싸게 받고 뭐 어른인 나에게는 비싸게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렇게 불만을 터트리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아이들이니까 뭐 싸게 받는 거지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불만족한 감정이 유발되지 않아요. 예, 에버랜드나 이런 놀이동산 같은 데서는. 근데 만약에 이런 불만족한 감정이 유발되는 상황이라면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3번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별 특성, 구매 행동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장래의 구매 패턴을 예상하고 고객의 상품 구입 의사 결정을 강화시켜 마케팅. 이게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에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예,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예, 고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고객에 맞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 구현을 해주면 고객은 만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고객과 관계를 맺게 되고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맞는 제품을 제공해 준다면 장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의 가치도 증가하고 우리 회사의 가치도 증가하는 그런 마케팅이 바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4번 볼까요? 세분 시장의 매력도 평가에서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시장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요인 세 가지. 요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그 경쟁 전략 수립에 한 다섯 가지 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 경영 원론 혹은 경영 전략 시간에 너무나 잘 배웠던 너무나 많이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요인들이 있죠. 이 다섯 가지 요인들은 뭐냐면 이 한마디로 이제 그 경쟁 강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전략을 쓰는 이유가 뭐냐? 내가 어떤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요. 근데 그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시장에서 수익성이 나는지 안 나는지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날 건지를 갖다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요인들을 갖다가 분석해 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물어본 것도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시장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요인들, 예, 그게 바로 요 다섯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 내에 얼마나 많은 경쟁자가 있는지, 대체제는 어느 정도 있는지, 공급자의 교섭력은 어느 정도고 구매자의 교섭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진입 장벽은 높은지 낮은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시장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또 많이 해봤던 거고, 하기 때문에 뭐 이게 다섯 가지 정도만 이제 그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에서는 어쨌든 세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요 중에서 요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서비스가 고객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객은 서비스 품질을 낮게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예, 서비스 품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근데 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어떤 차이를 네 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예. 자, 일단 다음 슬라이드 참조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한 어떤 특성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일단 무형성. 서비스는 형태가 없죠. 물론, 유형과 무형이 이제 합해가지고 이제 그 서비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그 호텔 같은 경우도 이제 서비스라고 하죠. 뭐 형태가 없다라고 하지만 깨끗한 어떤 시설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유형적인 거죠. 거기에다가 조금원들의 친절한 서비스 이런 건 무형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서비스 제품들이 유형과 무형을 이렇게 혼합시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서비스는 형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분리성입니다.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일어납니다. 호텔에서 서비스를 주는 순간 고객은 그 서비스를 받으면서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멸성입니다. 한번 서비스를 하게 되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표준성, 즉 이질성인 거죠. 똑같은 서비스를 해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품질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가변성입니다. 가변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사람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달라진다. 이건 방금 비표준성하고 뭐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비표준성과 가변성의 다른 점은 뭐냐면 가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장소에 따라서
좀 서비스 품질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비표준성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서비스를 똑같은 행동으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겠죠. 똑같은 미소로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미소가 참 아름답네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웃고 그래 기분 나쁘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서비스의 어떤 문제점이 뭐냐면 무형성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 서비스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무형성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형적인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거죠. 호텔이라고 한다면 최신 시설을 갖췄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의료행위라고 한다면 뭐 S대 의과대학을 나온 실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S대 의과대학 졸업장을 갖다 막 벽에 붙여놓는다든가. 예. 그렇게 된다면 무형성으로 인한 그런 어떤 문제점을 유형적인 것으로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을 좀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서비스 품질의 차이. 예. 이 서비스 품질이 이제 고객들마다 차이가 나는 그러한 어떤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거 갖다 한번 써봐라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촉진 차이입니다. 촉진 차이. 그러니까는 촉진, 즉 대표적으로 이제 촉진의 광고가 있잖아요. 광고에는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뭐 좀 이렇다는 겁니다. 즉 광고하고 실제 서비스를 받는 거하고의 어떤 차이, 그걸로 인해서 서비스 품질 차이가 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어떤 기업은 광고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삐까뻔쩍하게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광고보다 못한 것 같다. 그럼 서비스 품질이 안 좋은 거죠. 근데 광고는 뭐 그냥 그런 거 같아가지고 뭐 믿자 본자 한번 가볼까 했는데 광고보다 좀 나은 서비스를 해준다. 그러면은 좀 서비스 품질을 좀 높게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 차이입니다. 고객들이 기업이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제공하겠다고 한 것과 그 다음에 그 고객이 이해한 것, 요것의 어떤 차이, 요것으로 서비스 품질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서비스라도 똑같은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이 서비스 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어떤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품질의 어떤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했지만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뭐 종업원들의 어떤 그 서비스 과정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면 그거는 이제 서비스 품질이 낮다라고 느끼겠죠. 그다음 행동 차이입니다. 같은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서비스를 해주는 종업원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서비스 품질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인식 차이입니다. 인식 차이. 내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서비스는 이런 거야.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 라고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막상 가보니까 괜찮다. 그럼 서비스 품질이 좋은 거고 야, 그 서비스 너무 좋다라고 그러더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걸 인식하고 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별로다. 그러면 서비스 품질이 낮다라고 느끼겠죠. 어쨌든 서비스 품질 차이는요, 이렇게 촉진 차이, 이해 차이, 과정 차이, 행동 차이, 인식 차이,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05번까지 풀어보고요. 106번부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